제1장 회계의 기초라는 게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하실 게 뭐예요? 회계가 뭔지부터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회계를 아마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가 뭐예요? 하고 여쭤보면 대다수 떠올리시는 게 계산기, 그리고 장부,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주판. 그거는 좀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누가 해주냐면요, 더존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다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계라고 보는 게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회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회계에는 실체가 크게 두 개의 실체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개인 회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계부 쓰시는 거 있죠? 뭐 가계부 쓰시는 거, 그리고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번 돈과 쓴 돈을 나열하면 되는 회계. 요걸 가지고 개인 회계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개인 회계를 안 하죠. 그래서 개인 회계는 흔히 뭐 단식북이라고 해요. 장부를 하나만 쓰면 돼요. 들어온 돈, 나간 돈만 잘 기입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는 기업 회계예요. 그래서 마인드가요, 기업 마인드를 조금 갖고 오셔야 돼요, 회계는. 그리고 기업 회계는 단식북이 가지고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하실 거는 바로 이 주식회사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일단 여기에 경영자라고 하는 한 분이 계세요. 물론 뭐 경영자라긴 그렇고 이제 경영진들이죠. 그분들이 있고, 요쪽에 상대방이 누가 나오냐면 주주와 채권자라고 대변되는 돈 많으신 분, 이렇게 실체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주와 채권자의 돈을 받아서 경영자가 굴리는 거예요. 물론 경영자 자기 돈도 참여했겠죠.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요, 주주와 채권자라고 하는 외부분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금 제공 또는 파이낸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회계가 파이낸스 어카운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내는 걸 가지고 자금 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 제공을 받아가지고 경영자가 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자는 뭐 하셔야 돼요? 잘 굴려야죠.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주주와 채권자는 내 돈에 대한 실체와 내 돈에 대한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서가 필요하겠죠. 요때 나오는 게 바로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관계를 보시면 주주 채권자는 재무제표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기준서도 계속 개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18년도에는 기준서가 전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시험은요, 희한하게도 공고일 기준이어가지고 17년도에는 기준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은 이미 수익이라는 파트와 금융자산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준서가 개정됐기 때문에 혹시 예전 기준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교재를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담아서 보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저희가요, 경영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주주와 채권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요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누가 작성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맨날 이분들 휠체어 타고 들어가시죠? 그분들의 주요 제목이 뭐예요? 회계 장부 조작이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다 그래요. 이분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분식을 했다. 그럼 이제 같이 세트로 묶여가시는 분이 감사하시는 분. 그죠? 뭐 3일 회계법인이든지 뭐 안전 회계법인이든지 그 회계법인의 담당자와 경영자가 세트로 묶여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작성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경영자는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달라요. 자, 재무제표에 주요 이용 대상자 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가장 주요하게 이용하시는 분은요, 바로 주주와 채권자예요. 그래서 회계는요, 재무제표라는 양식에 담아줄 건데요, 누굴 위해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주 채권자죠. 그래서 이용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는 작성하시는 분 중심이 아니고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예전에는요, 그냥 경영자가 한 거를 잘 기술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중요했다고요. 기술적 관점이라고 해서 장부를 잘 써주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에 담겨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적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서 몇 번씩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목적이라는 게 옛날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일 먼저 1.1에 회계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옛날에는요,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회계가 담고 있는 정보가 보다 더 유용한가? 요걸 따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 하단에 볼게요. 자, 거기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회계의 목적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제일 하단에 박스 볼게요. 자,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용자가요, 의사결정, 특히 경제적 의사결정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냥 그에 관련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식별해서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유용성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회계의 정의라고 해가지고요. 전통적 관점은 그냥 참고하시고 최근의 관점에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딱 한 단어예요. 회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계의 목적은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요. 회계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 실체를 제일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담아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고민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기준서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도 밑줄이 하나 그어 있어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옛날과는 지금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대가 변하면 가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가변성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는 개인 회계가 아니라 기업 회계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경영자가 잘 운용했는지에 대한 파트와요, 주주 채권자한테 돈을 어떻게 받았나, 파트가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복식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장사했으면 그럴 일 없겠죠. 근데 남의 돈 받아 내가 장사했으니 둘을 다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다 복식북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 회계라는 걸 설명드렸고,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회계 정보 제공의 대상자라고 해서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회계는 이제 이용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 실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내부 정보 이용자.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기업 안에도 있고 기업 밖에도 있어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 제가 아까 경영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분도 당연히 회계 정보에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직원분들. 근데 기업 밖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도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주주와 채권자도 있고요. 정부도 있어요. 정부. 과세하려면 회계 정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주식 파트만 가보셔도 재무제표를 손쉽게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안 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는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이용자마다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좀 달라요. 자, 여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경영자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경영자 연봉이 100억이래요. 100억.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부럽진 않아요. 왜요? 100억이면 받긴 받을 텐데요. 100억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해요. 왜요? 아까 이 재무제표도 작성 책임을 져야 되죠. 사인값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요, 왜 경영자를 100억이나 주고 고용을 했겠어요? 지금 지나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실 분이라 100억을 준 거예요. 삼성도 그렇죠. 그 유명하신 분, 그죠? 그분한테 연봉을 100억씩 줘도요. 그분이 살 길을 잘 열어주셨잖아요. 반도체라는 걸 의사결정 해줌으로써 굉장히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센 거예요.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이거예요. 미래 정보. 즉 미래에 대한 예측적 정보를 담을수록 굉장히 유용성이 올라가요. 그 회계는. 그죠? 지나간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시다. 되죠? 그리고 경영자들은요. 필요할 때마다 회계 정보를 얻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굳이 뭐 일정한 틀에 넣어줄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아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우리는 흔히 관리회계라고 해요. 관리회계. 요 관리회계 파트는 어디서 만나보실 거냐면요. 저희가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죠. 원가 관리회계. 거기 가보면 경영자가 원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입니다. 근데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채권자 정부 대중은요. 너무 많아요. 인원수도 많고. 그리고 혹시 돈 벌어보시면 그 한 주 주식 사시는 게 어마무시한 값이라는 건 아시죠? 삼성이 이번에 액면 분할을 왜 했어요? 예, 삼성이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되게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에 증권사 입사할 때만 해도 20-30만 원이 정말 있었어요. 미쳤죠. 그렇죠? 제가 그때 그 주식을 샀다면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래서 20만 원짜리 주식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삼성이 이제 늦었다. 그렇죠? 내가 늦은 거죠. 그래서 20만 원짜리 주식을 무시했어요. 제가 퇴사할 때만 해도 거의 100만 원이 간당간당했어요. 더는 못 올라간다. 삼성은 끝났다. 근데 지금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이 가고 30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껴요? 심리적 부담감을 확 느낀다고요. 한 주를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그 주식이 좋은 건 아닌데요. 싼 거 한 100개 사고 싶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너무 가격 저항력이 세져가지고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분할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뭔 소리냐면 그만큼 한 주를 사는 게 자기 돈이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남이 잘 운용했는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뻥튀기 좋아하겠어요? 장밋빛 전망을 쓴다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담는 정보는 과거 정보여야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는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지양꺼려요. 여러분들이 주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잘할래요 라고 쓰는 것보다 해왔던 걸 잘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과거 정보예요. 그리고 회계에서 제일 요구되는 게 바로 충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됐어요? 그래서 과거 정보는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과거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할수록 유용성이 올라가는 회계를 가리켜서 재무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재무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시험에서. 됐어요? 30문제가 재무회계, 10문제가 원가관리회계인 건 아시죠? 저희 시험에서. 그쵸. 그런 거는 천천히 알아가셔도 돼요. 그쵸? 30문제가 재무회계고 원가관리회계는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정보를 담을수록 유용성이 올라가는 걸 재무회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주주와 채권자를 묶어서 주요 이용 대상자라고 했죠. 자, 주주도 수백만 명이고요. 채권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할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도 필요하고 회계감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관리회계는 이런 거 없어요. 기준 굳이 준수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기준에 준수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외부에다가 공개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내 돈을 회수할지 추가로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